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수확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말이죠. 올해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극성인 코로나19로 인해 온 가족 모임에 제한도 생기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추석다운 느낌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에 영롱하게 뜬 보름달을 바라보며 혹여나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더라도 달이 뜬 방향을 바라보고 가족의 안녕과 청라국제도시의 풍요를 기원하는 건 어떨까요? 추석 연휴에도 청라만상은 달립니다. 청라 1만가지 상상, 청라만상. 그리고 저는 윤창민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다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가족 모임에도 이제 인원 제한이 생기면서 최대 8명, 이제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까지 해서 최대 8명, 적게는 4명 이렇게 해서 인원 제한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왁자지껄하고 그런 느낌의 그런 분위기는 잘 안 느껴지는 이번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추석이고 그래도 연휴다 보니까 또 가족들끼리 그래도 함께 같이 시간을 즐기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가 앞으로 이제 올 해 안에 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제 시티타워 타워부 시공사 선정도 이제 11월 중이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선정이 될 것 같고, 그때 맞춰서 이제 그 12월 달에는 아마 타워부 착공도 같이 기원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내 또 우리 착공 기다리고 있는 7호선, 7호선도 꼭 연내 착공하는 모습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스타필드도 연내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은 저희가 라이브가 아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더라도 마치 실시간처럼 이렇게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라 1만가지 상상 청라만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소식을 정리합니다. 주간 뉴스 리뷰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간 뉴스 영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청라가 전하는 9월 넷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인천 서구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9월 18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서구는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셋째 주를 2021 서구 청년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서구의 청년들이 직접 계획한 서구 청년 주간 프로그램은 향후 서구의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행사인 18일에는 서구 청년들이 스스로 만든 청년 정책 청사진을 반영한 서구 청년 비전을 선포했고, 이를 통해 서구는 청년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경기장을 품은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청라의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마스터 플랜 설계와 콘셉트 설계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설계 변경을 위해 신세계 측은 해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 변경 검토 역시 충실히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필드 청라의 설계가 하반기 중에 마무리될 경우 청라돔 야구장을 품은 새로운 스타필드 청라의 모습이 연내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어 청라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6단지에 조성 완료된 해변공원 캠핑장이 드디어 청라 주민들을 맞이할 채비에 들어갑니다. 총 8번의 유체를 겪었던 청라 해변공원 캠핑장은 지난 7월 9번째 시도 만에 사업자를 찾게 되었고 이후 행정 절차를 가져 오는 10월 28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해변공원 캠핑장은 카라반존, 오토 캠핑존, 텐트 캠핑존 등 총 65면의 캠핑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고 화장실과 샤워장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자연 속 체험이 가능한 도시명 캠핑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캠핑장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 청라점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생태환경과 도심의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캠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일로 행정중지 재판 2차 기일이 연기된 배경인 인하대병원 측 소송대리인단의 전원사임의 배경에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르는 지난 10일 기일 연장 신청과 함께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르는 지난 2016년 인천광역시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재판과의 상관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라 주민들은 인하대병원과 소송대리인단 간 균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인천시의 법률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인하대병원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것을 인천시가 몰랐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인천시와 지역 정치인들이 이번 소송에 대해 침묵을 해선 안 된다며 이번 청라의료 복합타운 심사 자료 유출을 비롯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굵직한 뉴스를 한눈에 지금까지 더 청라 뉴스룸이었습니다. 네, 주간 뉴스 함께 살펴보셨고요. 크게 4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번 주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번 9월 셋째 주간을 인천 서구에서 서구 청년 주간 2021년 서구 청년 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지금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9월 18일이 청년의 날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로 2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날이 이제 18세부터 39세까지 만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책들 그리고 이 현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주간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인천 서구에서도 이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이 한 주간을 청년들을 위한 주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했었죠. 특히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 16일이었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구에서 청년 주간을 맞이하고 이제 청년을 위한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서구를 빛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제1회 서구 청년상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자리에 또 우리 청라를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한 분이 계시죠. 이제 자료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더 청라 편집장이자 현재 청라총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우리 노형돈 비대위원장께서 이날 큰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진을 보더라도 정말 예전에 비해서 정말 갸름해진 모습이 좀 핸섬해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그런 모습인데, 정말 우리 청라 주민분들이라면 우리 노형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청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모습, 그리고 불철주야
불철주야 발로 뛰면서 다녔던 모습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서구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서구를 빛낸 청년으로서 정책적으로 서구를 빛낸 우리 노형돈 비대위원장께 이렇게 큰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청라가 이런 귀한 그리고 정말 소중한 인재를 갖고 있다는 게 참 반갑고 또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일에 이제 청년 비전 선포식을 끝으로 서구 청년 주간이 모든 대단히 막을 내렸는데, 특히 이제 이번 주간 동안에 뭐 서구의 청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고 있고 앞으로 짊어지게 될 우리 청년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들을 위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들을 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모두 저도 이제 나이대로는 이제 청년이긴 한데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결혼하기도 힘들고 뭐 내 집 갖기도 힘들고 뭐 그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 청년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나만 몰랐던 이야기에서 이제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린 바가 있죠. 그 스타필드 청라를 주관하고 있는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하반기 중으로 최종 마스터 플랜 설계와 콘셉트 설계까지 다 마무리한다고 이제 더 청라를 통해서 단독으로 저희 쪽에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아마 올해 안으로는 이 청라 돔을 품은 스타필드 청라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신세계 측과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더 청라만상에서 나만 몰랐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뉴스 디프리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스타필드 청라 그리고 청라돔과 관련된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번 주 청라만상 못 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보기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뒷얘기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전달해 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공원 캠핑장, 참 청라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개장을 기다리고 계셨었는데 마침내 7월 달에 9번의 입찰 끝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고 다음 달 28일에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처음에 이제 입찰 가격이 8억 1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좀 높게 잡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염려들이 주민들 사이에 있었고, 실제로 그 염려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최저 입찰 가격을 낮춰가면서 사업자를 찾게 되었었는데, 정말 오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7월 달에 마침내 사업자를 찾게 되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애초에 한 여름쯤에 개장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참 어찌됐든 간에 이제 10월 28일 개장을 앞두게 된 만큼 청라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캠핑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내후년까지 이제 코스트코 청라점이 이제 오픈하게 된다면은 근처에서 이제 캠핑에 필요한 뭐 고기라든가 뭐 수치라든가 바베큐 용품 그런 것들도 다 근처에서 조달하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도시명 캠핑장으로서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마지막 이슈도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뉴스 뒤풀이 저번 주에 했었죠. 뉴스 뒤풀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그 전 주였죠. 배석희 전 회장님께서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애초에 이 인하대 병원 측에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과연 챙기지 않고 까먹고 그렇게 구성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기도 하죠. 우선은 이 병원, 대형 병원, 뭐 인하대 병원 포함해서 대형 병원들은 이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긴 하지만 가끔 가다 이제 뭐 일호 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해관계라든가 이제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이렇게 부딪힐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하대 병원도 그렇고 그 다른 웬만한 대형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구성을 하기도 하죠. 거기에 이제 이 법무팀과 이제 교류를 위한 그런 법무법인을 함께 섭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문을 구하는 일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인하대 병원이 이런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법을 다룬 측면에서 아마추어, 최소한 이 병원이 그렇게 프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과연 모르고 저질렀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나 우리 최근에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우리 법적인 측면 그런 다툼에 있어서 또 쟁점이 된 이야기 중 하나가 이 재무 자료를 어떻게 낸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청라인의 복합타운 심사에 이제 제출됐던 자료들은 이제 기업의 경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정보 공개 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청라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천시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그 법무법인에서 이 인하대 측의 소송 대리인단을 맡았던 부분이라든가, 참 이렇게 보면은 좀 미덥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참 여러모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에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2차 기일이 27일로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그 인하대 쪽에서 아직 새로운 소송 대리인단을 아직 찾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27일에 뭐 인하대 병원 측에서 새로운 대리인단을 찾게 되면서 이 재판이 속행이 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 배블리 TV로서 저희가 특별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저희 27일에 있을 배블리 TV 특별 방송에도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청라 주민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항이 있죠. 이 인천 시민청원에 올라왔던 이 인하대 측에 대한 행정 조치 요구하는 시민청원, 이 9월 26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죠. 이 방송 기준으로도 이제 계속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시민청원이 종료되고 10일 이후까지 계산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뒤면은
인천시의 답변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드는데, 저번에 그 청라이디오 복합타운 관련 시민청원의 답변을 인천경제청에서 했던 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요, 과연 아마도 이번 답변도 인천경제청 쪽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과연 어떤 답을 인천시 혹은 인천경제청에서 답을 해줄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간 뉴스 살펴봤고요. 청라국제도시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 그리고 청라맘스 스퀘어 가입하셔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더 청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라국제도시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소한 것까지 모두 이야기합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네, 청라와 1%라도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이죠. 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약간의 힌트를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과연 이 힌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두 궁금해집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화면을 함께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나만 몰랐던 이야기의 주제는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 이름하여 엠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엠버스에 대한 소개를 포함해 청라의 엠버스를 유치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청라 주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엠버스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한때 청라에도 엠버스가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처음 모습을 드러낸 N618번은 청라국제도시의 첫 엠버스라는 기념비적인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인천 IC 직통이 아닌 작전역 경의 노선을 채택했고, 출발점 역시 공식적으로는 청라 5단지가 아닌 청라 1단지여서 주민들이 이 노선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 노선은 6년간의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뒤 일반 광역버스로 전환했고, 나중에는 부천시를 경유하며 소요시간까지 길어지며 청라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노선이 되며 지난 2019년 폐선됐습니다. 공식적으로 5단지에서 출발했다면, 그리고 작전역을 경유하지 않았다면 이 노선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당시에는 운송업체가 청라 중간을 출발해 작전역을 경유하는 선택을 했을지, 엠버스 규정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짚어보면서 알아봅시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엠버스는 인천이나 다른 수도권의 광역버스들과 다르게 지역 면허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면허라는 점입니다. 6년의 기간을 정해 운행하는 한정면허 노선인 엠버스는 그래서 일반적인 광역버스와는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엠버스는 정류장 선정에 있어 강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최초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첫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이 선정되면 운송업체와 지자체 간의 조율에 따라 구체적인 기점 정류장과 종점 정류장도 정해집니다. 이때 기점 쪽 지역에서는 기점에서부터 7.5km 내에 최대 8개 정류장까지 정차할 수 있고, 종점 쪽에서는 7.5km 내에 6개의 정류장까지 정차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양쪽 기준으로 5km 내 4개였던 것에서 점차 기준이 완화되었던 것이죠. N6118번이 처음 개통했을 당시에는 양쪽 기준으로 7.5km 내 6개 정류장 정차가 기준이었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노선의 인허가를 관리하는 엠버스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출퇴근을 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최근 강남이나 광화문 등 서울 중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노선들의 출입을 크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엠버스로 개통하면 그나마 비교적 서울시의 제한 정책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죠. 엠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서울 중심 지역까지의 직결성을 높임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환승으로 인한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엠버스 노선이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 주체가 모호하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운송업체들은 노선을 선정하는 데 있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보다 수익만을 우선시하는 노선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 서울역 행버스가 작전역을 경유하려 했던 것이나 5년 전 강남행 엠버스를 운영하려 했던 업체에서 BRT 운행을 고수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운송업체에서는 청라 주민들이 원하는 청라 IC 직통 노선은 통행료 문제 등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끈질기게 작전역 경유를 밀어붙이려 했던 것이죠. 사실 엠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운행 중 적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곳에서 보전해야 되는지 주체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노선의 인허가만 내줄 뿐 엠버스를 직접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결국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운송업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은 엠버스의 적자를 보전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국토부 간 떠넘기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을 경유하는 엠버스의 적자 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행 엠버스 운행을 위해 평택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사례를 들 수 있죠. 인천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엠버스를 포함해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된 광역버스에 대해 적자 문제를 비용 증가를 이유로 꺼려하자 연수구 차원에서 엠버스 재정 지원을 검토한 바 있고 실제로 엠버스의 적자의 절반을 구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죠. 참고로 서구 역시 엠버스 노선 적자의 반액을 보전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엠버스를 비롯해 광역버스의 재정 지원을 검토한 바 있죠. 그래서 국토부 대광위는 기존 엠버스 중 3개의 노선에 대해 시범적으로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적자 발생 시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대광위는 엠버스 외에도 앞으로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중 6개 노선에 대해서도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엠버스에 대해 알아두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주민들이 영원하는 청라에서 강남으로 가는 엠버스는 어떻게 개통될 수 있을까요? 서구에서도 연수구의 사례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엠버스 반액 적자 보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청라 엠버스의 개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대광위에서는 노선 타당성 조사에서 반액밖에 적자 보전을 받지 않는 강남행 엠버스의 수익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결국 반액까지만 적자 보전이 되는 문제가 강남행 엠버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연수구도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송도에서 삼성역을 가는 엠버스는 개통했지만 공덕역 노선은 적자 문제를 이유로 개통이 계속 연기되고 있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는 똑같은 인천시 시내버스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편입을 적자 보전 비용 증가를 이유로 계속 꺼려하고 있고 엠버스 역시 인천시 시내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자 발생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광역버스들에 대해 적자 보전을 약속하는 공공버스를 선보이며 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는데 최소한 인천시도 인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서구와 연수구에서 엠버스 적자의 반액을 보전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나머지 반액에 대한 보전에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다들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청라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는가요? 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엠버스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었는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대광위가 출범되고 나서부터는 이 엠버스의 를 새로 신설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까다로워진 그런 상태죠. 예전에는 사업 타당성까지 이렇게 좀 빡세게 한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사업 타당성까지 이제 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새로운 엠버스 노선을 만드는데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인천시의 그런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뭐 엠버스 포함해가지고 지금 인천시의 광역버스의 적자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인천시에서 준공영제 도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경기도 쪽에 이제 버스 이런 거를 타 보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경기도에서 공공버스를 출범을 했죠. 그러면서 적자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서비스 품질도 향상되는 그런 개선을 점차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근로자들의 뭐 근무 처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차 간격도 개선되고, 서비스 그 앉아 있을 때 뭐 충전기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스마트 기기들 그런 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앉는 자리에서 바로 앞에 있는 벨을 눌러서 이렇게 정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경기도 공공버스가 점차 이 경기도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인천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인천 광역버스 9300번이든 다른 노선들 이용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점차 이런 차량도 점차 노후화되고, 또 차도 자주 안 오고, 그러다 보면서 이 인천 광역버스 서비스 품질이 점차 악화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청라에서 강남을 가는 M버스, 특히 이제 청라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한 5년 넘게 바라던 노선인데, 이 청라 M버스 신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적자 보전 문제라든가 서비스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진짜 인천시에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오늘 추석 특집인 만큼 저희가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지 않고 좀 빨리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추석 연휴 잘 보내시면서 추석의 의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함께 가족들 간의 정을 끈적끈적하게 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정나는 오늘도 안 와닿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다채로운 이야기 보따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더 청나, 기획 연출의 배양준, 신은송, 김지민, 그리고 출연의 저 윤차민이었습니다. 청라 1만 가지 상상 청라만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